네, 안녕하세요. 내 어머니의 원유원입니다. 우리 오늘 2022년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이제 자격시험, 손해보험 자격시험에 관련된 실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합니다. 7월달 실전 문제풀이고요. 이 부분은 6월달에 시행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꼭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좀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약간 난이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그런 문제집, 예상 문제집에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의 동일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2021년 7월부터 시행했던 4세대 실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보험 편에서는 실손보험 관련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새로 개정된 문제들 뭐 관계없이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는 이런 문제들 한번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화재보험에서 이제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가 두 가지가 있죠. 실은 재산에 관한 손해, 재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용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손해 방지 비용이라든지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잔존물 보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뒤에 비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산 손해가 아닌 거 고르는 문제는 쉽게 우리가 화재에 따른 손해 방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게 뭡니까?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 직접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하고 보상해주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분실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우리 화재보험 계속계약. 계속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1년 미만의 계약이죠. 1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연장할 때 우리가 5%를 할인해 주는 거죠. 5%, 10%가 아니고.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는 이제 1년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장기 계약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중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 계약이 아니겠죠. 그건 신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계속 계약에 적용받을 수 없고 동일 회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내의 위험에 대해서 계속 적용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구내가 아니라 동일 구내여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 이 95%를 적용한다. 이게 5% 할인하는 거는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계속계약 5% 할인 이런 정도는 기억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또 맞는 지문이나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말하는 태풍, 폭풍, 홍수 이런 것들 이제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우리가 특수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화재 보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약관에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특별 약관을 통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폭풍, 홍수 등 풍수재로 인한 손해는 특별 약관을 통해서 보상한다.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특별 약관을 통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우리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크게 보면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올바른 거 고르는 건데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임의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의무 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맹견 뭐 그런 가스시설 뭐 가스사업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게 있지만 뭐 임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 그죠? 뭐 회사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육시설
업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 사용 뭐 시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8개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배상 책임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경기나 뭐 기상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걸어놓고 해당 고객에게 시상금을 주는 보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냥 컨틴전시 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날씨 보험이라든지 그죠? 날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사 취소 우리가 그런 보험들이 있죠. 행사를 하게 이제 있는데 행사가 날씨에 의해서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해당 고객에게 시상금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컨틴전시 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컨틴전시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복권이라든지 복권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날씨라든지 아니면 행사 취소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장기 손해보험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기 손해보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인 보험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1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인 것을 장기 손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보험을 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계정을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정을 위험보험료나 이런 부분, 저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이제 우리가 특별 계정에서 운용을 하고 위험이나 뭐 이런 만기에 돈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계정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정에서도 운영을 하고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을 하니까 만기 시에 3년이 넘어가니까 실은 만기 시에 3년이 넘어가는 보험이 다 소멸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보는 느낌이 나서 가입을 안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 환급금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멸형도 있지만 만기 환급형 그런 장기 손해보험도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보험료가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위험보험료나 부가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 환급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계약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무효 사유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처음서부터 계약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죠? 자, 보험 수익자의 사기 행위가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수익자가 사기를 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죠. 면책이 되는 거니까 무효 사유가 아니고요. 보험 목적에 대한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있어도 그럼 다른 계약이 있으니까 중복으로 보상만 해주지 않으면 되니까 무효는 아니고 보상을 중복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은 보험료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보험 가입 금액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보험을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거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험 계약할 때 계약 전에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무효의 사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타인의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그런 그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타인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심신상실자라든지 심신박약자,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라든지 미성년자가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그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의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환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1년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 평균 공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해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에 예정 이율의 50%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다. 1년 이내는 50%고 1년이 넘어가면 1%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정 이율이 아니라 평균 공시 이율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장기 화재 보험에서 인수대상 물건에 대해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수대상 물건 중에서 우리가 점당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화재보험 그 명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물품이 있었으니까 이런 물품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달라. 근데 여기에 보험증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인수대상 물건이 된다?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재해야 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뭐 그 간판이라든지 이런 건 자동으로 우리가 명시를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 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인 귀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증권에 기재, 명기해야 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가 납입한 연금저축에 납입보험료가 100만 원일 경우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죠?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500만 원이 초과되면 12%. 그죠? 그 다음에 5,500만 원 이하. 예, 초과되지 않으면 기준은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총 급여 5,500만 원인 근로자가 했을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죠. 5,500만 원이니까 그래서 15% 지방소득세 별도 그러니까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연금저축을 들다가 뭐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요양을 3개월 이상,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서 기타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를 얼마 냅니까? 3에서 5%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0세 미만인 경우에 5%, 그죠? 그 다음에 80세 이하인 경우,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에 4%, 그 다음에 80세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5%를 3%를 우리가 그 연금소득세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연금저축에서 세율을 우대 적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 1번 같은 경우에 부상에 따라서 몇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2개월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통상적으로 3개월 내지는 6개월 내지는 1년 2년, 3년 이런 어떤 숫자적인 그런 배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뭐 2개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뭐 2개월이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시하는 것 중에 보면 임시 분기 결산 공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3개월을 두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이내 공시하는 그런 내용에 2개월이 하나 들어가는 정답이 있고요. 대개는 다 2개월보다는 3개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2개월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해서 그런 부분이 틀린 지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 인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어떤 사정 우리가 이제 계속 퇴직연금을 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 퇴직연금 형태가 DC형이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해주는 게 D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그래서 IRP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퇴직연금의 형태는 DC, DB, IRP 이렇게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경우가 아닌 거 우리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보를 제공하는 날로부터는 우리가 몇 년 이내, 10년 이내는 너무 과하죠. 그래서 10년 이내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10년이 나오고요. 대개는 10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한 날부터 역산해서 우리가 5년 이내의 개인 회상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10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도를 그런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우리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의무보험이 있고요. 누구나 가입해야 되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의무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뭐 임의보험 같은 거 들죠.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임의보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의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대인배상 2 같은 경우는 대인배상 1회 우리가 대인배상 1회 의무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거 이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맞는 거. 그래서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당연히 1번 같은 경우는 가입 의사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거절할 수 있죠. 임의보험이니까 가입할 수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처리받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뺑손이나 12대 중과실, 중상의 경우에는 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위반 시에도 손해에 대해서 보상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위반 시니까 임의보험이니까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로 우리가 부상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상보험금에는 치료관계비, 휴업손해비,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가정간호비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우리가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상보험금이 아니에요. 항목이 아니니까 이것은 여기에 더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30만 원, 150만 원, 20만 원 더하니까 200만 원인데 피해자의 책임이 40%니까 회사는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60%를 보상해 줘야 되니까 곱하기 0.6 해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다 막 너무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쉽게 그냥 암산하는 형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대차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대여 자동차 요금의 몇 프로를 상당액을 지급해 주냐면은 30%가 아니고 35%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5%도 정말 특이한 숫자예요. 35%가 나오는 그 숫자가 손해보험 전체 교재에 없습니다. 35%를 주는 것은 대여 자동차 요금의 35%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가 아닌 35%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무면허 운전 사고 시에 자동차 보험의 각 담보별 보상 내용에 대해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면허에 대해서 대인배상 1이나 대인배상 2나 대물배상을 보상하죠. 그러니까 대물배상 2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대인배상 2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한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인배상 2에 대해서는 1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뭐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해자에게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보장사업 청구 시 구비 서류죠. 예,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보험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 꼭 뺑소니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뭐뭐만 이런 거 들어가고 또는 전부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무단 운전에 의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 소유주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 사업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차량 소유자가 보상 책임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면은 자동차 우리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 주겠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피해자가 가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이중 보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1편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재보험에서 한 3문제, 4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연금보험에서 2개, 퇴직연금에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장기손해보험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오고, 마지막에 자동차보험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숫자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숫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손해보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